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누렁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미국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섹터가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바로 며칠 전이었던 1월 15일 미국 정부와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이 발표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 발표 하나가 앞으로 향후 10년의 AI 인프라 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변의 시기에 왜 아이렌이라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인 코어위브나 네비우스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까지 낱낱이 비교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2026년 1월 15일에 있었던 미국 정부와 PJM의 공동 발표입니다.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정말 귀가 닳도록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같은 미국 동부 지역이 심각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와 주지사들이 모여서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데이터 센터 기업들아, 너희가 쓸 전기를 만들기 위해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면 그 비용 책임은 너희가 15년 동안 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문 용어로는 매출 확정, 영어로는 레비뉴 서튼티 계약을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력 회사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니 일단 발전소를 짓자라고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전기 요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앞으로 15년 동안 무조건 사주겠다라고 도장을 찍어야만 발전소 삽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테이크 오어 페이 조항입니다. 만약 3년 뒤에 AI 거품이 꺼져서 전기를 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돈은 내야 합니다.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계약한 15년치 비용은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전소를 급하게 지었다가 나중에 기업들이 발을 빼면 그 막대한 건설 비용이 고스란히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혜자 부담 원칙, 즉 꿀을 빠는 AI 기업이 비용도 다 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왜 아이렌이 웃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신생 기업들은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발전소 건설 비용까지 15년 동안 보증을 서야 하니까요. 초기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은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아이렌입니다. 아이렌은 원래 비트코인 채굴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코인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에 있습니다. 아이렌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미국 텍사스주 등에 이미 수년 전부터 대규모 전력을 확보해뒀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력 파이프라인만 무려 3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를 발표한 PJM은 주로 미국 동부 지역을 관할합니다. 그런데 아이렌의 핵심 부지인 칠드레스는 어디에 있죠? 바로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는 PJM이 아니라 얼콧이라는 독립 전력망을 사용합니다. 즉, 아이렌은 이번 미국 동부의 까다로운 15년 의무 계약 규제에서 자유로운 무풍지대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부에서는 전기를 구하려면 15년 계약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규제도 복잡합니다. 반면 텍사스의 땅을 가진 아이렌은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어디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규제가 없는 텍사스의 아이렌 데이터 센터가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1월 발표는 역설적으로 동부를 꽁꽁 묶어버림으로써 규제 청정구역인 텍사스에 전기를 확보해둔 아이렌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버렸습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개발을 규제하니까 규제가 없는 판교 땅값이 폭등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아주 예리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누렁이님, 만약 텍사스도 마음을 바꿔서 규제를 시작하면 어떡하나요? 동부처럼 텍사스도 막히면 아이렌한테 악재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렌에게 강력한 방어막, 즉 해자가 됩니다. 우선 악재인 이유는 희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렌 주가가 오르는 건 동부는 막혔는데 텍사스는 뚫려 있다는 규제 차익 때문이죠. 만약 텍사스도 규제를 시작하면 이 프리미엄이 사라져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있는데요. 여기서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가 발생합니다. 텍사스 전력망인 얼콧은 연방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텍사스 주정부 자체적으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규제가 생긴다면 그건 앞으로 들어올 신규 사업자들을 막는 법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법은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죠. 즉 이미 전기를 확보하고 변전소를 지어놓은 아이렌은 기득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에 뒤늦게 텍사스로 들어오려던 후발주자들은 규제벽에 막혀 진입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텍사스 규제 리스크는 역설적으로 이미 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아이렌의 독점적 지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미 자리를 잡은 아이렌 말고 다른 경쟁사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세 회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돈을 버는 방식과 핵심 경쟁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코어위브를 볼까요? 코어위브는 작년 2025년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치면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AI 인프라 대장주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엔비디아와의 혈맹입니다. 젠슨 황기 가장 사랑하는 클라우드 기업이죠. 코어위브는 직접 발전소를 소유하는 땅 주인이라기보다는 공간을 임대해서 그 안에 최고급 GPU를 채워넣고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입니다. 상장을 통해 돈은 많아졌는데 이번 규제로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기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코어위브는 아이렌처럼 규제에서 자유롭고 전력이 확보된 기업들에게 슈퍼 리치 세입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코어위브가 성장한다는 건 아이렌의 건물에 들어올 돈 많은 월세 세입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니 아이렌에게도 호재입니다. 다음은 네비우스입니다. 네비우스는 구 얀덱스의 해외 사업 부문이 독립해 만든 회사죠. 기술력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GPU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네비우스 역시 아이렌만큼 미국 내에 독자적인 전력망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1월 15일 발표된 미국의 전력 규제는 네비우스가 미국 동부로 빠르게 확장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네비우스 입장에서는 전력 문제가 덜한 유럽 시장에 더 집중하거나 미국 내에서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아이렌 같은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력 규제가 강화된 지금 상황에서 아이렌은 규제를 피해간 텍사스의 건물주 포지션입니다. 코어위브는 상장 대박으로 지갑이 두둑해진 최우수 세입자입니다. 네비우스는 기술은 좋지만 미국 규제벽을 어떻게 넘을지 고민해야 하는 신흥 강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무조건 아이렌이 다 이기는 게임은 아닙니다. 아이렌의 가장 큰 약점은 여전히 비트코인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의 97%가 아직은 비트코인 채굴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아이렌의 주가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AI 클라우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또한 유상증자 이슈도 있습니다. 전기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전기를 쓸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고 냉각시설을 갖추려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아이렌은 그동안 주식을 새로 찍어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존재합니다. 반면 코어위브는 이미 상장을 통해 자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고 엔비디아 칩 공급 우선순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이렌이 건물주라면 코어위브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쥐고 흔드는 존재입니다. 네비우스 역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틈새 시장을 아주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아이렌은 인프라와 전력난의 수혜주로 보시고 코어위브나 네비우스는 AI 서비스의 성장주로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1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15년 비용 보증 발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제 AI 산업이 누가 더 좋은 칩을 가졌냐의 싸움에서 누가 규제 없는 곳에 전기를 확보했냐의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신호탄입니다. 정의는 AI의 밥입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AI도 굶어 죽습니다. 그 밥그릇을 가장 많이, 그것도 규제가 없는 텍사스에 미리 챙겨둔 기업이 바로 아이렌이라는 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텍사스에 규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미 자리를 잡은 아이렌에게는 경쟁자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전기를 쥔 기업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경제누렁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